대꺽! 노인들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챈 비열한 사기꾼. 그놈을 잡기 위한 치열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가 살던 곳은 새로 개발된 한국의 한 신도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크고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노인 복지관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은퇴한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락한 보금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순진한 노인들의 노후를 갈취하려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신도시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선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해 봄, 제 막내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오랜 꿈이던 스타트업을 시작하겠다며 대뜸 사표를 냈습니다. 사업은 처음이라며 잔뜩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아이가 학교 상담을 다녀왔다며 요즘은 아이들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남편과 저의 남은 삶은 보잘것없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몰래 꼬박꼬박 모아둔 노후 비상금은 있었지만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돕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남은 인생을 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재테크라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맞춤 재테크 특강 포스터를 발견했고 남편에게는 노인 친구들과 함께 문화센터에서 취미 생활을 한다고 둘러대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강 강사는 바로 강도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수강생들 앞에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현란한 말솜씨를 뽐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그저 은행 예금에 묶어두는 것은 이 시대에 못한 선택입니다. 저 강도준이 여러분의 황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니어 맞춤 안심 투자 프로그램은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은행 금리의 10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투자 원금을 최단 시간에 회수할 수 있는 특급 노하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투자로 선착순 딱 3분만 모십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단어는 자식들을 돕고 싶은 저의 간절한 마음에 단비처럼 와닿았습니다. 특강이 끝나자마자 저는 강도준에게 다가가 그의 특별한 투자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VIP 전용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고 제게 남은 노후를 편안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현란한 언변과 철저히 계산된 친절함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상의하지 않고 덜컥 그의 안심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이 제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사처럼 저를 파멸로 이끌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제 뒤편에서는 차가운 파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가면에 가려진 잔인한 진실은 너무나도 서서히 그리고 끔찍하게 제 삶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강도준의 약속대로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저는 이자로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식 투자로 생긴 용돈이라며 조금씩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재테크에 재능이 있다며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죠. 내 비상금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는구나. 제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을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과 경제적 능력에 대한 묘한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섣부른 자신감은 저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이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강도준은 저를 특별한 VVIP 고객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수익률을 경험한 터라 그의 달콤한 말에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최소 몇 억은 우습게 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드님 사업 자금, 손주들 학자금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결국 망설임 끝에 남편과 저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노후, 자금, 모든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강도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단 하나뿐인 자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닌 저희 탐욕 때문이라고는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건네진 순간 저는 든든함보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약속한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고 강도준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쓸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옆 건물 경비원에게 물으니 이미 며칠 전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빼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사기당했다는 것을요. 충격으로 인해 저는 며칠 동안 식음까지 전폐하고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던 저의 어리석은 결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평화로운 노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왜? 자꾸 숨기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봐. 걱정하며 다가오는 남편의 손길조차 거부하며 이불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이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돈을 되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강도준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황혼의 반격은커녕 황혼의 절망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 우연히 길을 걷다 강도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겉모습은 변함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이번에는 다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삼아 새로운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비웃는 듯한 그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 저는 충격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감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른 노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소중한 노후까지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 가족의 꿈을 앗아가고 다른 순진한 노인들까지 농락하는 저 악질. 사기꾼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제 안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 복수를 위한 강한 의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제 황혼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절망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도준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내가 평생 가족을 지켜온 김영자야.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내가 잃어버린 노후 자금을 되찾고
저 악랄한 사기꾼에게 처절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다. 저는 이를 갈며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한 그의 오만을 꺾어줄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라면 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도준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강도준이 활동했던 다른 복지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 돈은 한 번 나가면 못 돌려받아요. 그냥 몸이라도 성한 게 다행이죠. 모두가 절망 속에 좌절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마침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작은 온라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의롭고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이지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억울한 사연과 강도준의 교활한 수법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흔쾌히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악랄한 사기꾼들은 반드시 처벌받고 그들이 빼앗아간 돈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제 모든 법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저에게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강도준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이 사용했던 투자 설명회 자료, 그의 위장 회사에서 보낸 입금 내역, 녹취록, 그리고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의 절규, 어린 진술까지 치밀하고 끈질기게 그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증거를 모아 나갔습니다. 강도준은 저를 단순한 노인으로 보았겠지만 저는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그의 뒤를 쫓는 냉철하고 집요한 베테랑 수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통을 조여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동안 강도준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꽁꽁 숨겨왔던 남편에게도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저를 많이 질책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평생을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사기를 당하면 어떡해? 저도 저의 어리석음에 한없이 자책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내에 저의 진심과 자식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복수심에 가득 찬 단단한 의지를 보며 묵묵히 저의 옆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혼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싸워줄게.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게. 당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사기꾼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의 든든한 지지는 저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이제는 남편과 이지은 변호사,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김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잔인하게 그를 파멸시킬 준비를 마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명의를 변경하며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활함은 오히려 저희의 복수를 더욱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지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강도준을 완벽하게 올가맬 수 있는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오만할 때, 가장 크게 웃을 때 그의 가면을 벗겨버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강도준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투자 귀재, 황금손이라고 칭하며 노인들을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무지한 존재로 깔봤으니까요. 저는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이 오만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강도준에게 새로운 투자자인 척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 시니어의 상속인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썼고, 저는 그 재력가 할머니의 신임을 얻은 보조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강도준에게 접근하여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연기력으로 자신이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있는 투자처에 맡기고 싶어 하는 순진한 재력가의 상속인 행세를 했습니다. 강도준은 그녀의 엄청난 재력에 눈이 멀어 곧바로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며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여사님, 드디어 저를 찾아주셨군요. 이 시대의 어르신의 안목은 역시 남다르십니다. 제가 특별히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초고액 자산가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신다면 어르신의 상속 자산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불어날 것입니다. 강도준은 제 예상대로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 생각에 흥분하여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과거 피해자들에게 사기쳤던 방식과 동일한 수법을 다시 사용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다른 투자 사기 행각까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그의 모든 범죄 수법과 증거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숨겨진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가 그의 모든 움직임과 언행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지은 변호사의 기지로 강도준의 범죄 수법이 담긴 녹음 파일과 서류, 그리고 과거의 은닉 재산 목록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됐습니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강도준은 자신의 새로운 사기 행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지은 오피스텔의 가장 화려한 강당에서 성공의 아이콘으로 포장된 자신을 자랑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최종 복수의 무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장 빛나고 싶은 순간, 가장 크게 웃고 싶은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박살낼 작정이었죠. 투자 설명회 당일, 강당 안은 강도준의 달콤한 거짓말에 현혹된 수많은 시니어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강도준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여전히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황혼을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를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열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은 변호사와 저는 무대 위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강도준은 저희를 보고 경악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그의 멱살을 잡듯 마이크를 낚아채듯 들고 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도준 씨, 황혼을 책임진다고요? 당신이 책임진 것은 수많은 노인들의 절망과 눈물이 아닙니까? 제가 옆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당신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모든 투자 상품은 사기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경악과 혼란에 휩싸였고 강도준은 당황과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거짓말과 오만은 끝이었습니다. 결지의 통쾌한 응징과 새로운 시작. 제가 발언을 마치는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강도준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이건 오해다, 음모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지은 변호사가 준비한 수많은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술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투자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강도준을 향해 거친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강도준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빼돌렸던 천문학적인 자금은 압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노후 자금도 물론 모든 것을 회수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악랄한 사기꾼이
죗값을 치르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하고 순진했던 김영자가 아닙니다. 저는 황혼을 위협하는 사기꾼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긴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너무나도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편안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즐길 때가 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 한번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 이상의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강도준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시니어 재테크 교육 강사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국 각지의 노인 복지관과 문화센터를 찾아다니며 제가 겪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재테크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용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것보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고 낯선 제안 앞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요. 당신의 황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더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이막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용감한 시니어분들의 빛나는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